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는 악재만 쏟아졌었는데요.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철수 관련된 조금의 완화 소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아직도 불안한 시장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뉴스를 살펴보시면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으로 보셔야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금일 2월 16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후 6시 기준 77,249명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감기와 같이 변하고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반등이 일어나면서 코스피는 1.99%, 코스닥은 4.55%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건강관리와 관련된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건강관리 업체 쪽에 있는 지시셀이라든지 신테카 바이오, 또 녹십자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창업 투자사 관련 쪽, 야놀자 관련주, 마켓컬리 관련주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소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기술 투자 쪽에도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 2월 16일 기준으로 오후 6시 77,249명이 확진되면서 계속해서 어제의 기록을 경신해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감기와 같은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웰 바이오텍이 SD바이오 센서와 대리점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정식 공급 업체로서 GS25 편의점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 편의점에서 앞으로 자가검사 키트 공급을 늘려나갈 것이라는 전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투머치팍도 금일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처음 사용해 보았는데요. SD바이오 센서의 자가진단 키트에 매우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D바이오 센서는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검사 키트 6,050만 개를 무상 제공한다는 소식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난해 호실적을 써냈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1조 클럽 전체 숫자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올해는 합류가 예상되고 있지만 2년 연속 12곳만 그대로 매출 1조 클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매출 1조 원 이상 제약 바이오 기업은 SD 바이오 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한국콜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GC 녹십자, 종근당 시젠, 한미약품, 대웅제약, 광동제약과 같은 기업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코로나19 키트 관련 쪽에서 휴마시스가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19 전체를 보았을 때는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관련된 GC 녹십자 같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기관 혼자 나홀로 순매수하였는데요. 금일 상장 종목의 89%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 게임주의 부진은 지속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후에 중국의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표되면서 증시의 호재까지 더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배치됐던 러시아 군병력 일부 철수 소식과 함께 푸틴 대통령과 슐츠 독일 총리 회담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아직 바이든과 또 프랑스 쪽에서는 실제 철수를 잘 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은 이유는 바로 이 이유가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원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상장사의 25%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휘청되고 있고요. 게임업계는 개발자 연봉이 계속 상승되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단 6개 기업만 깜짝 실적을 올리는 듯
올해 이익도 기대치를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가 상승과 스톡옵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상장사의 가장 큰 어닝 쇼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구리 가격 급등이라는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 폭락을 보이고 있는 주요 코스피 기업으로는 현대일렉트릭과 솔루스 첨단 소재 지역 난방공사, SK 아이테크놀로지, 대한유화, 크래프톤, 한샘,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머치팍은 최근에 한양 디지텍 지난해 영업이익이 300억으로 전년비 333%나 증가하고 있는 이 한양 디지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월 FOMC 의사로 결과를 대기하면서 현재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금일 2원가량 하락하면서 1190원대에서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선호 심리가 살짝 회복되었다는 부분, 반등세가 내일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 투자에 호실적에 힘입어서 20% 이상 급등하기도 하였었는데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고팍스가 5번째 원화마켓 거래소가 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을 완료하고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았다고 금일 밝혔는데요. 정보보호관리체계 최초 취득과 함께 정보보호공시 유공 표창 등 상장 정책 최초 공시 등의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준 결과라면서 앞으로 전북은행과 함께 더욱더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식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팍스의 원화마켓 거래소 신고가 수리되게 되면 업비트, K뱅크 쪽과 썸과 코인원을 바탕으로 한 NH농협은행, 또 신한은행을 바탕으로 한 코빗에 이어서 5번째 원화마켓 코인 거래소가 될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우리기술투자 이외에는 인터파크라든지 위지트, 웰바이오텍, 코이즈, 로스웰, 한신기계, 제주맥주, 인트로메디카 같은 기업들이 시장의 탑 종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거래소를 만드는 뉴욕 시장에서도 자체 가상화폐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고요. 금일 이외에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A-프로에 대한 엑시트에 나섰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는데요. A-프로가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제조장비 쪽에서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금일 주가가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하락하던 기조가 이제야 상향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회수를 하면서 투자 원금에 육박하는 자금을 SBI 인베스트먼트가 걷어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장비 제조 기업으로서 멀티플은 4배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총 45억 원가량을 이미 회수했지만 투자 원금의 70%에 이르는 규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A-프로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쪽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최근에 흐름이 좋은 카카오, 한국조선해양, 코오롱인더 우선주라든지 LG화학, 삼성 SDI, SK하이닉스, 유한양해과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크래프톤과 같은 게임주는 살짝 밀려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별 시세를 보시면 건강관리 업체 및 서비스 쪽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창업투자사라든지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쪽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스 관련주, 2차전지 장비주, 코로나19, 제테마와 같은 테마주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스타트업 관련 쪽 시장에서는 마켓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초록마을에 군침까지 흘린다는 내용으로 바로고와 인수전에 격돌했던 소식 더해지고 있고요. 당근마켓과 직방, 컬리를 비롯한 유니콘 기업들이 최근에 국내에서 많이 등극하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또 조립 PC 쪽에서 CPU 점유율이 오랜만에 급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고요. 부동산 쪽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20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추면서 보합을 이끌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컴투스는 위메이드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컴투스는 최근 발행한 가상자산 보유분에 대해서 5년 동안 매각하지 않는 락업을 걸었다면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을 바라보기 위한
의도적 장치를 걸었다는 내용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가 확보한 15%의 물량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동안 블록체인 게임을 제공하겠다라는 계약에 따라서 정당하게 부여받은 물량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시장에 언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위메이드 사태 이후로 블록체인과 게임 시장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관심을 잃으면서 신뢰를 잃게 되었었는데요. 컴투스는 컴투스 홀딩스와 함께 위메이드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내용으로 가상자산 게임이라든지 코인 시장을 더욱더 넓힐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인터파크는 지난해 영업이익 25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흑자 전환했다는 내용을 16일 공시하였는데요. 매출액은 3조 11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당금 수익 증가 및 자회사 손익 개선과 전자상거래 사업 부분 매각 결정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신설 법인의 지분 70%를 야놀제에 매각하기로 한 바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전량을 더 소각하기로 했다는 좋은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금일 또 수소와 전기차 관련 쪽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펀드 ETF 3종이 새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수소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상장 첫날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차, 자율주행 액티브 관련 ETF도 상장이 되고 있고요. 블룸 에너지라든지 플러그 파워, 에어 리퀴드, 넬이라든지 발라드 파워 시스템, 테슬라, 비아디와 같은 기업들이 ETF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BTS의 콘서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2차전지주에서는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1위는 유유제약 2우선주가 되고 있고요. 인카금융이 하락률이 1위에 도달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품족들이 또 샤넬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너무 많은 샤넬백이 풀리면서 계속해서 리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터치는 2021년도 연결 기준으로 매출 3,009억 원, 영업이익 403억 원, 순이익 232억 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고요.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53% 이상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1%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IMBC는 영업이익 24억 원, 순이익 14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한양디지텍은 앞서 말씀드렸고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을 33억 원을 기록하면서 순손실까지 58억 원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온과 TSMC가 합작 투자를 더욱 늘리면서 고성능 차량에 대한 차량 반도체도 생산하겠다는 소식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TSMC는 당초보다 1.9조 원을 증액한 10조 원의 이상 투입하는 비용을 높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세상에 없던 반도체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가 또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더해지고 있고요. 작년 세계 반도체 매출이 26% 늘어난 666조 원대로 역대 최대의 반도체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 1% 고세 픽을 보시면 우리기술 투자, 빅텍, NC소프트, SD바이오센서와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일동제약, 인터파크, HMM과 삼성전자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피지사라든지 수젠테크 같은 키트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위성 활용의 서비스 분야 진출에 본격화 소식이 더해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교보증권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대웅제약에 대해서 호평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고요. 기존 18만원에서 19만원으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통한 회사의 성장성이 확인되면서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내용 확인되고 있고요. 매출이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한 1조 1,530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 창사 이래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8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3%나 증가하는
대웅제약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쪽에서는 메리츠증권이 FNF가 매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목표가 140만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운임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는 소식과 목표가 22% 하향 소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리노공업에 대해서 15일 글로벌 제품 경쟁력과 분기 내내 40%를 웃도는 영업이익률이 충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한다고 분석되는 바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2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요. 22년 예상 주당 순이익 7,576억 원에 비해서 평균값인 32.3배를 적용한 예측치입니다. 증권은 또 인터로조에 대해서 올해 매출 성장을 예상하였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2022년 실적 추정치를 높임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4만 4천 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인터로조는 매출 1,460억 원, 영업이익 400억 원, 영업이익률 27%대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 가이던스가 높아지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출 목표는 일본 410억 원, 유럽 270억 원, 중국 130억 원, 중동 120억 원까지 모두 두 자릿수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올 상장사 1200개 중에 900개의 목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 개선에 관련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9에서 28% 올려서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와 소비재, 금융 쪽의 목표 주가만 올리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의 이익 성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금리 인상기에 수혜가 큰 금융사를 중심으로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의 배당주와 실적주를 중심으로 지켜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이 본격화될 경우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적과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을 주목하자는 의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신규 중앙 처리 장치 CPU 및 DDR5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D램과 낸드 업황이 동반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소비재주 쪽에서 리오프닝 이후에 이익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아모레 퍼시픽을 기점으로 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머지않은 가운데 CJ 프레시웨이와 신세계 역시 올해 영업이익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시장의 예측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마치 팟과 함께 최근의 뉴스와 함께 오늘의 목표 주가가 상향된 기업들을 점검해보셨습니다. 코스닥 중심의 반등 터닝 포인트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꼭 확보하시고 안정적으로 건강에 유의하는 꼭 안전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